예, 잘 쉬셨습니까? 이제 앞전까지 봤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그걸 뭐 여기 현재 암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00%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 정도만 구축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서 100% 다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한 번 정도 들어보고 넘어가시고요. 뒤에 또 계속 언급이 되니까요. 그때 조금씩 가면서 이해를 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작업은 특징을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살펴볼 거가 아까 내부 구조, 뭐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나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메모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메모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놓기만 하면 실제 이 프로세서를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ABR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프로젝트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책은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2313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쪽이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이 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데이터 메모리예요.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달러 표시해가지고 000 이렇게 써놨고, 여기도 달러 표시 01 이렇게 써놨죠? 자, 이 달러 표시는 여기에서는 16진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헥사를 의미하는 거죠. 헥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 해당하는 주소. 이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게 이 주소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의 위치는 이 주소 값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주소가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고요. 그냥 프로그램 메모리를 보면 이게 2kB의 프로그램 메모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데이터 메모리,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메모리인데, 자, 이 데이터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 여기 위에 00 번지에서부터 1F라고 하는 이 번지까지 이 부분은 32개의 General Purpose Register, General Purpose Working Register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앞전에 제가 살펴봤던 32개의 레지스터, R0에서부터 R31의 레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연산할 때 쓰는 레지스터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들은 이와 같이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에서부터 5F라고 하는 이 주소까지는 64개의 IO 레지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IO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영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세서를 쓸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만 CPU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뭐냐면 CPU의 모든 동작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서 제어하거나 CPU가 중간중간 변화되는 상태를 여기다 다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내용을 읽어서 이 CPU가 현재 어떤 상태구나, 그리고 나는 이걸 이렇게 써야겠다 라고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CPU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현재 ABR에서는 IO 레지스터로 표현을 하지만 다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SFR, Special Function Register라는 SFR이라는 레지스터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만 CPU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에서부터 DF예요. 이 부분은 실제 이제 SRAM입니다. 이 SRAM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저장하거나 혹은 가져오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메모리가 되겠죠.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에. 그리고 C에서는 모든 변수들은
이 SRAM을 잡아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 랩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 이 IO 레지스터, 특수기능 레지스터, SFR 레지스터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레지스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끝나는 때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저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앞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R0에서부터 R31까지고요. 각각 8비트 구조로 되어 있고 주소는 00에서부터 1F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비트 2개씩을 이렇게 이제 2개 합쳐서, 그죠? 제로 레지스터, 제로 플래그 레지스터, 제로 포인트 레지스터, 그 다음에 X 포인트, Y 포인트, Z 포인트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더라. 이 부분은 16비트로 구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U에 대한 동작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책의 73, 74, 그 다음에 75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책의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타이밍도를 정리를 한 겁니다. CPU의 타이밍도를 결정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스템 클럭입니다. 시스템이 동작하면 이렇게 클럭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 클럭이 동작할 때마다 명령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클럭이 하나 딱 튕기면 처음 명령어, 내가 처음에 처리할 명령어를 읽어옵니다. 메모리에서. 그걸 우리가 패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령 패치를 하고요. 자, 이게 지금 하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쓴 이유는 데이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하이, 어떤 거는 로우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클럭에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옵니다. CPU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럭에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읽어왔던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다 그러면 플러스를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해 그러면 저장하고요. 이런 동작들을 두 번째 클럭에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얘는 두 번째 클럭에서 두 번째 처리될 명령어를 읽어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어를 수행하면서 두 번째 수행할 명령어를 읽어와요. 그러니까 읽는 기능하고 수행하는 게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클럭에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읽어왔던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수행할 명령어를 읽어와요. 이와 같이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는데 필요한 거는 패치와 실행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어요? 원클락에 실행과 패치를 한 번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클락에 모든 명령어가 처리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의 명령어에 봐서는 원클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읽어오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얘의 구조는 바로 읽기와 수행을 두 번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파이프라이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프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원클락의 명령어가 수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수 명령전 치를 보면 이렇게 클럭 하나가 튀겼어요. 그때 이제 레지스터에서 오퍼랜드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합니다. 이게 한 클락에 다 끝나더라. 그래서 연산은 원 클락에 모든 동작이 끝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는 SRAM을 읽어오는 동작이에요. 2클락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스템 클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자, 이 어드레스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같이 어떤 거는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고요. 어떤 거는 로우에서 하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에서 앞에 주소하고 뒤에 주소가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에서 3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3에서 4, 5 이렇게 바뀌거나, 그 주소까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내가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할 위치를 가리킨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신호가 write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read면 읽어오는 데이터입니다. 그 메모리에서. 그게
바로 2클락이면 끝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제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부분, 여기 있죠? IO 레지스터. 이 부분의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IO 레지스터입니다. IO 레지스터는 종류가 CPU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쓰는 부분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앞에가 이제 주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지스터의 이름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이름들을 그대로 갖다 쓸 거고요. 첫 번째 나오는 SIG를 잠깐 볼까요? 이거는 CPU의 상태를 설정하는 상태 레지스터더라. 얘는 앞전에 블록들을 볼 때 연산된 결과가 저장되는 메모리가 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봐서 여기에 있죠? 포트 B번, 핀 B, DDR-B, 핀 B, 포트 B. 이게 바로 포트 B번을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이 포트까지도 제한하는 메모리가 IO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 레지스터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 상태 레지스터인데, 자, 이 상태 레지스터는 우리 아까 IO 레지스터에 제일 상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스터는 총 8비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8비트짜리 CPU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메모리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고요.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그리고 초기값은 다 영어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 중에 나머지는 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I 비트만 봅시다. 제일 상위에 있는 거. 이 상위 비트는 뭘 담당하느냐?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U에 사용되는 모든 인터럽트를 내가 쓸 거냐 말 거냐. 이 AVR에 사용되는 모든 인터럽트, 어떤 인터럽트든 간에요. 모든 인터럽트를 내가 쓸 건지 말 건지를 얘가 결정합니다. 여기다가 내가 0을 넣으면 인터럽트가 절대 안 걸립니다. 아무 인터럽트도 쓰지 않는 거다. 근데 여기다 1을 넣었어? 그러면 내가 AVR에 사용되는 모든 레지스터를 쓰겠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다 1을 넣었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쓰면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지 아직 써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인터럽트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바로 이러한 특수한 기능들을 이 레지스터가 또 담당을 하더라. 자, 그러면 스택 포인터. 자, 이 스택 포인터는 다음에 우리 인터럽트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터 자체가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만 여기서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8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다음에 스택 포인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잠깐 돌아가세요. 나머지는 쭉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 매칭이 되어 있고요. 81페이지로 건너가서 83페이지, 85페이지 이렇게 해서 6장을 이제 마스터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CPU를 분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하면 CPU 특징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블락도, 그 다음에 메모리 구조. 얘는 지금 메모리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좀 복잡한 것들은 메모리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회로 설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IO 레지스터라겠죠. 그 IO 레지스터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걸 배우는 게 CPU를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CPU를 여러분들이 변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사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만 그 CPU를 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U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만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써오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고요. 지금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만 딱 보시면 이 CPU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되겠다. 딱 이렇게 바로바로 공부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거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뒤에 또 쓰면서 언급을 하니까 그때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7페이지에 있는 7장은 이제 하드웨어 구성된 데다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뒤에 보면 CD가 있는데 이 CD의 내용을 보시면 CD 안에 컴파일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데모용이에요. 정식 버전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데모용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데모용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AVR 뒤에 E라고 하는 데모용이 있어요. 그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현재 코드비전 C 컴파일러라는 그 컴파일러입니다. 이 컴파일러는 AVR 프로세서로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게 되어져 있는 컴파일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외에 이미지크래프트 C나 IARC, 그 다음에 AVR GCC를 쓰시는 분들은 다른 문헌을 참고하거나 매뉴얼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비전 C 컴파일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AVR C 컴파일러인데요. 이 AVR C 코드비전 C 컴파일러는 윈도우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윈도우 환경에 있어도 다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와 같이 그 코드 위저드 AVR이라고 하는 그 코드 위저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동 소스를 스스로 상점을 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다 채우지 않더라도 기본 툴은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들이 짜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 LCD를 지원하는 함수나 그 다음에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습도 센서, 이런 기타 여러 가지의 센서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로 쉽게 그 라이브러리만 이용하면 각각의 디바이스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CPU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프로그램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칩 속의 프로그램을 라이팅하는, 그러니까 칩 속의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는 그런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다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하시면 이와 같이 이제 바탕화면에 코드비전 AVR C 컴파일러라고 하는 아이콘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뜨죠. 코드비전 AVR C 컴파일러.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사셔야 합니다. 공짜는 아니고요. 모든 컴파일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쓰셔야 하고요. AVR C 컴파일러는 그래도 가격이 좀 싸서 여러분들이 저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 중에 하나죠. 뭐 좀 그 801이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컴파일러는 뭐 200만원대, 300만원대 이렇게 상당히 비쌉니다. 얘는 30만원대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컴파일러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 데모 그냥 깔아서 쓰셔도 되겠지만 메모리 사이즈나 그런 기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을 때 정식 버전을 구입할 때는 그냥 프로그램을 인스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스톨을 하자마자 빨간 코드를 중간에 물어봅니다. 빨간 코드로 쫙 나오고요. 그 코드를 빨간 코드가 나오면 그 코드를 이 본사에 보내면 그 코드에 맞는 라이센스 파일을 여러분한테 보내줍니다. 그거를 컴퓨터에 까시면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 컴퓨터 하나에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보시면 처음에 여기에 이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모든 그 프로그램이 프로젝트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반드시 열게 되어져 있고요. 밑에 보면 소스하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코드 위저드 AVR 파일을 만들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yes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때 yes를 누르면 이와 같이 이제 파일 메뉴가 나오게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칩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칩을 다양한 칩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거는 90S2313을 쓰니까요. 90S2313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클럭 몇 메가짜리 쓸 거냐? 우리 4메가짜리 쓰죠? 그래서 4메가짜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현재 포트를
포트에 이제 그 신호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를 제어합니다. 자, 이 포트는 포트 B번하고 포트 D번만 있다고 앞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포트 B번에 입력을 할 건지 출력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포트 D번에 입력을 할 건지 출력을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B포트를 쓰니까요. 이거를 다 이렇게 출력을 봅니다. 이 출력을 결정한 거는 무슨 레지스터가 한다 했죠? 예, DDR 레지스터. 그래서 DDR이라는 레지스터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출력할 때 출력하는 초기 값이 뭘로 나갈 거냐? 다시 말하면 이건 포트 값이 되겠죠. 포트 B. 그래서 111 하면 다 1 신호가 나가게 되고요. 000 하면 다 0 신호가 나가는, 즉 0볼테이지가 나가는 그런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반절만 우선은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디포트는 쓰지 않으니까 우선 빼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쓰는 경우는 얘를 클릭을 해서 쓰고요. 인터럽트 시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이건 타이머 쓸 때 쓰는 내용이고요. 타이머 시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LCD. 자, LCD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하는 포트로 설정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LCD 쓸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 그죠? 시리얼 통신을 내가 하겠다, 말겠다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와이어나, 그 다음에 I2C라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니까요. 그 기능을 쓸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일에 가셔서 Generate, Save and Extract라는 파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할 폴더를 편한 데다가 만드십시오. 가능하면 영문자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한글은 중간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LED 테스트다. LED 테스트 쓰고요. 그럼 C 소스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죠? 프로젝트 파일. 그래서 이름은 가능하면 똑같게 LED 테스트. 근데 소스의 이름하고 프로젝트 이름이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스가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C 소스가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프로젝트에다가 관리를 하니까 프로젝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이저도 ADR이라는 프로젝트 파일명을 또 쓰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LED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와 같이 자동 소스로 해서 형성합니다. 그리고 주석은 제일 앞에 주석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넣어놔도 되고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include 파일이 있는데, 자, 이 include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앞전에 배웠던 SF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IO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IO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이 헤더 파일 안에 다 선언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IO 레지스터를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IO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선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 컴파일을 쓰면 그 해당하는 CPU에 헤더 파일만 인크루드 시켜주면 그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이름을 그대로 이 C 소스에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만들어졌죠? 자, 이게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C는 항상 메인 함수 가로로 중괄호를 열어서 마지막 최 끝에 이렇게 중괄호로 닫죠. 그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뭘 하느냐? 포트를 디파인합니다. 이와 같이. 그죠? 리스크 타입은 이렇게 이제 입출력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DDR-B인데, 포트 B하고요. 자, DDR-B인데, FF죠? 자, FF는 뭐라고요? 모든 비트가 다 1 상태입니다. 1111, 1111. 그죠? 그 다음에 포트 B번은 뭐예요? 포트 B번은 0000 11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살펴보면, DDR-B에 1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출력을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0S0F라는 이유는 이거는 포트 B에 나가는 출력 신호예요. 00001111. 그래서 하이 네비트는 하이 신호가 나가고요. 상위 네비트는 로우 신호가 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이 부분을 잠깐 더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이 DDR이라고 한 거였죠? DDR을 지금 현재 우리가 뭘로 했냐면, 다 1로 놨습니다. 그죠? 소프트웨어에서. 자, DDR-B가 다 111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죠? 111.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DDR이 1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위치가 닫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냥 여기다 1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1이 이렇게 전달돼서 1이 날아갑니다. 핀이에요, 이게 IC 핀.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내놓으면 0이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포트라는 애가 뭘 담당한다? 이 CPU의 핀의 상태가 1이 나갈지 0이 나갈지를 결정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걸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트 B라고 하는 거는 IC 다리의 출력 상태 신호를 의미하더라. 그리고 이 레지스터 이름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앞전에 얘기했던 헤더 파일 안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 D번도 마찬가지죠? 근데 현재 포트 D번 안 씁니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트 0번인데 이것도 타이머 카운트 시간에 다시 볼 겁니다. 지금은 안 쓰니까 저것도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트 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현재는 안 쓰고요. 이런 각각 레지스터들도 해당하는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외부 인터럽트 안 쓰죠? 타이머도 안 쓰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비교기도 안 씁니다. 자, 실제 쓰는 거는 이 정도로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한번 간단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샵을 누르고요. 인클루드 딜레이 헤더. 자, 이 컴파일러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을 즉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려면 그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헤더 파일을 다 이렇게 인클루드를 시켜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컴파일러에는 딜레이 함수가 있어요. 이 딜레이 함수는 하드웨어 이 컴파일러에는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만드는 거를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헤더 파일 안에 얘를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헤더만 인클루드 시켜주면 바로 우리가 딜레이 시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ile문에서 포트에다가 출력을 한 거니까요. 포트 B 이꼬르 0x FF 그 다음에 딜레이를 하고요. 밀리세컨드 100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B에다가 뭘 줬어요? 0x00을 줍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밀리세컨드 1000 이렇게 줍니다. 자, 이 while문에 지금 현재 while문에 안에 1이 들어가 있죠? 1.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while문이 참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을 하겠다. 그걸 의미합니다. while문은. 다음에 C 시간에 다시 언급은 되겠지만요. 자, 그다음에 포트 B하고는 메모리에다가 0xFF를 집어넣자. 자, 이 문제는 16비트죠? 앞에 0x는 16진수로 하겠습니다. 이 진수 바꾸면 어떻게 돼요? 0B 1111 111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수를 보면 모든 비트가 다 2를 출력하겠다. 즉 하이를 출력하겠다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전 하는 거죠? 이거는 1초 정도 시간전 하는 겁니다. 미리세컨드니까 1000ms면 1초죠? 그 다음 이번에는 0x 00000000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핀을 다 로신으로 내보내겠다. 즉 0V를 내보내겠다 그 소리죠. 그 다음에 시간정을 1초 정도 시연하겠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핀의 신호를 하이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출력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에 초기 상태는 어떻게 잡았냐면 바로 이렇게 잡았죠. 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딜레이 타임을 잠깐 주겠습니다. 딜레이 미리세컨드 한 2초 정도 줄까요? 2초. 자, 이 정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포트의 상태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죠? 1, 0, 0, 0, 0, 1, 1, 1, 1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에. 그러면 반절은 LED가 켜 있고요. 반절은 LED가 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LE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깐 파워포인트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포트 B에다가 이렇게 지금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LED가 여기는 지금 5V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5V. 5V가 전류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저항을 타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CPU의 핀 B0, 제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PB 1번, 2번, 3번에서 총 8개의 LED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로 신호를 주면 전압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서 가기 때문에 뭐예요? LED가 발광을 합니다. 여기다가 하이를 주면, 5V를 주면 여기하고 전압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LED는 불이 꺼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다가 내가 로 신호만 주면 LED가 불이 다 켜져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해당하는 비트에다가 내가 하이를 주면 그 해당하는 LED는 불이 꺼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로 신호에 의해서 구동하는 타입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앞전에 언급했었죠. AVR은 싱크 전류가 강하더라. 즉 싱크 전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타고서는 CPU 속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로 신호에 의해서 불을 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반대로 해서 LED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초기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겠어요? 0000 1111을 내본다 했으니까 반절은 불이 켜지고 반절은 불이 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하이를 내보내면 불이 꺼지고요. 다 로우를 내보내면 불이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가 되면 불이 꺼지고요. 로우가 되면 불이 켜지는 타입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반절은 불이 켜지고 반절은 불이 꺼지더라. 자, 그러면 그 상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자, 위에 보면 아이콘 중에, 여기에 보면 컴파일이 있습니다. 자, 컴파일을 시작하고요. 그러면 컴파일 했을 때 에러가 이렇게 없어야 합니다. 이쪽에 no 에러라고 하는 문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워닝이라고 나오는데, 이 워닝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안 나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언젠가는 또 치명적인 에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나오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에러가 없으면 이제 문장을 처리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에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의 에러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이 에러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밑에 보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OK를 누르시고요. 그 에러 클릭을 하면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이렇게 블럭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에러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가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항상 C에서는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서 그 문장의 끝을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이 끝나면 에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합니다. 메이크를 하는 거죠, 메이크. 그래서 메이크로 노 에러가 되어야 하고요. 자, 이 메이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중간에 소스가 수정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수정하고 바로 메이크만 하면 얘가 알아서 수정된 부분을 컴파일한 다음에 그 메이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 처리한 다음에 이 두 가지만 해서 OK가 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끝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칩 속에다가 보내야 돼요. 자,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깔자마자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위에 보면 세팅이 있어요. 세팅. 자, 세팅에 가셔서 세팅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를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으면 글자 폰트나 글자 색깔 이런 걸 수정하고 싶으면 에디터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러도 이 안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러 쓸 경우는 어셈블러 세팅으로 가고요. 디버거 세팅? 디버거 세팅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되는 디버깅은 앞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AVS 스튜디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연결을 시켜줘야만 디버깅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이 프로그래머는 칩 속의 프로그램을 라이팅할 때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컴파일러는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터미널. 통신 프로그램이죠? 그것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타입을 설정하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저 것처럼 칸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트메가 SDK 500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기능도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는 보드는 프린터 포트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터 포트를 쓰고 있고 칸다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LPT 선택하게 되죠. 프린터 포트. 그 중에 1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프린터 포트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제공된 보드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케이블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요. 자, 이 케이블은 지금 현재 우리가 ISP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 6핀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금 보드 그 안에는 회로 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그 회로는 이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터 포트에다 꽂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커넥터를 여러분 제공한 이 보드에 6핀짜리 커넥터, 이걸 우리가 ISP 포트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줘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케이블하고 이 칩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LED 8개는 아까 제가 회로도에서 보여줬던 그 8개의 LED입니다. 포트 B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LED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에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D 스위치. 위에 LED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스위치가 4개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나만 ON을 해놓고요. 밑에 있는 4개는 다 오프로 해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공된 전원을 이렇게 이제 아답터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전원을 아답터 쪽에다가 꽂습니다. 꽂을 때는 이 전원은 9V나 12V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프린터 포트에 꽂았죠? 꽂아서 한번 이제 다운로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꽂았으면 자, 그러면 한번 판소로 가서, 그 프로젝트로 가서 잠깐 화면을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칩 모양이 있어요, 칩 모양. 이 칩 모양이 바로, 칩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넣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됐죠? 자, 이걸 눌러요. 그러면, 이와 같이 프로그래머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칩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칩이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해당하는 칩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앞전에 여러분들 컴파일한 내용이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라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떠요. 자, 첫 번째 이레이저 칩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이 칩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면은 이와 같이 아무 반응, 한번 딱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에러 메시지가 뜨면 에러가 나와서 지워지지 않았거나 뭐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커넥터를 뽑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커넥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에러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라이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전원이 들어가 있어야만 라이팅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은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프로그램 컴파일 했던 이 내용을 이제 칩 속에다가 넣어보자 이거죠. 넣는 거는 이 플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플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쭉 뭐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밑에 PC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보드에, 이쪽 보드에 다 내려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보드에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LED가 깜빡이죠? 1초마다 깜빡깜빡이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거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 키자마자 어때요? 반절은 켜졌다, 반절은 꺼지죠? 자, 다시 볼까요? 반절은 켜졌다, 반절은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2초 후에 깜빡,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 상태값이 반절은 켜있고 반절은 꺼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Y문에서 다 하이, 다 로를 보내서 깜빡깜빡이게 되더라. 이렇게 동작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아까 같이 똑같이 이레이저를 하면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작을 하지 않죠? 전원을 뺐다 껴도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다운로딩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칩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동작을 하죠. 그 다음에 전원을 뺐다 끼더라도 이 안에 CPU 칩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원을 뺐다 끼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산업용으로 제어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계를 만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드로 잠깐 돌아와서 나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블랭크 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블랭크 체크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블랭크 체크의 기능만 설명드리면 이 칩 속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됐죠? 근데 거의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필름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내부에는 이 필름에다가 라이팅을 할 때. 그 다음에 락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칩 속에다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제품이 너무 잘 팔려. 남이 그걸 카피에다가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못 읽게 이와 같이 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락을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읽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다 처리하겠다. all이라는 기능을 하면 이거를 전체 자기가 알아서 쭉 처리합니다. 자, 리드라고 하는 거는 그 메모리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밑에 보드, 내가 그 A5 칩에서 읽어서 PC 쪽으로 가져오는 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보시면, 자, 이 파일에 보시면 로드 플래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 자, 이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외부에서 컴파일을 하지 않고 바로 이 프로그램 쪽으로 넘어왔어요. 아시겠죠? 아까 여기서 컴파일을 하지 않고 바로 이 디버그로 넘어왔을 때 그때는 그 프로그램으로 넘어왔을 때 이 프로그래머에는 아무 프로그램도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로드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파일을 이렇게 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창에 파일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지워서 다시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파일을 라이팅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딱 했다. 그리고 메이크도 했다. 그리고 칩으로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지우고 바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럴 때는 파일을 열어서 읽어온 다음에 바로 지우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 디버거, 벌레 모양처럼 있는데요. 이거는 디버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AVR 스튜디오로 넘어가요. 아시겠죠? 단,
세팅에서 이 디버거에 AVR 스튜디오의 경로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AVR 스튜디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는 데까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벌레 모양을 누르면 이와 같이 AVR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버거입니다. 됐죠? 그리고 파일을 오픈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일을 오픈을 하고요. LED 헥사 파일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이와 같이 AVR 시뮬레이터를 쓸 거냐, 그 다음에 JTAG을 쓸 거냐, IC를 쓸 거냐, 인서킷 에뮬레이터라 했죠? 물어봅니다. 근데 현재는 장비가 물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뮬레이터 기능으로만 동작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AT-2314이라는 칩이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니쉬를 누르면 바로 해당하는 파일의 소스를 이렇게 읽어냅니다. 됐죠? 자, 이게 디버거예요. 자,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소스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그 소스예요. 됐죠? 소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창을 보면 뭐 나오냐? 레지스터. 그죠? 자, 레지스터.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입니다. R0에서부터 R32번까지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밑에 것도 31번까지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프로세스를 보면 자, 프로그램 카운터도 보이고요. 스택 포인터, X, Y, Z 레지스터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 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I/O 포트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아날로그 비교기, CPU, EPROM, 외부 인터럽트, 포트 B, D 이런 식으로 다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나 비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자, 포트 B번을 잠깐 볼게요. 자, 포트 B번을 잠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 DDR-B, 핀 B, 포트 B 그리고 해당하는 비트가 나와 있죠?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잠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실행을 했습니다. 포트 B에 0x0F를 넣자. 지금 뭐예요? 0000-1111이었죠. 자, 여기 보면 포트 B에 0x0F가 들어갔죠? 0000-1111. 이렇게 메모리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DDR-B 했었죠? FF로 넘어갔습니다. 왜? DDR-B가 다 1로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레지스터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디버거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에 대한 어셈블러 코드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도 다 볼 수가 있고요. 뷰에 가서 자, 메모리, 그죠? 그 다음에 디스어셈블러, 자, 이와 같이 어셈블러 명령어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C를 어셈블러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그 다음에 메모리의 값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바로 AVR 스튜디오, 즉 시뮬레이터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스터디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초급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타일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고급과정에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98페이지, 95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97페이지, 그 다음에 99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가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ISP 케이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ISP 케이블에 대한 회로도가 거기 100페이지에 그림 7-16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회로도가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컴 6번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가 되겠죠. 여기 끝에 이 끝에요. 이 단자를 이 보드하고 연결하는 그 회로가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제3번하고 연결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T90S2313 칩에 17번, 18번, 19번 핀에 여기서 나온 선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회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번, 18번, 19번의 핀을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핀이 MOSI, MISO, SCK. 앞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 SPI 버스. 그걸 통해서 이 ISP 케이블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바로 우리가 칩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라이팅하고 지울 수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따가 우리가 회로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ISP 케이블에다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거를 실험을 다 했으니까요.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 다 해서 끝냈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한 번씩 다 그 테스트를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본사에다가 좀 문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음부터는 C 언어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